자, 투자는 원래 중요합니다. 6문제, 7문제 무조건 나올 거고요. 최대한 집중하시고 득점 많이 됩니다. 투자니까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뭐죠? 다 똑같죠? 예, 돈이죠, 그죠? 예. 좋은 말로 부자가 되려고요, 부자. 예, 부자가 되려고요. 부자 누구나 원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 부자는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가 큰 부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작은 부자가 있습니다. 예. 큰 부자 원합니까? 작은 부자 원합니까? 큰 부자요. 뒤에 번은요. 큰 부자, 작은 부자. 큰 부자요. 여기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자, 맨 뒤에 번은요. 작은 부자요. 자,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큰 부자라고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결론, 꿈도 꾸지 마세요. 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큰 부자는 천운을 타고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현대 창업자 정주영, 그런 분이 큰 부자예요, 큰 부자. 삼성 그 최초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있죠. 예. 그 전부 다 천운을 타고났거든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야. 우리는요, 작은 부자라도 정말 만족해야 됩니다. 그 작은 부자가 만만한 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조산이 30억 갖고 있다. 작은 부자예요. 50억 갖고 있다. 작은 부자예요. 100억 갖고 있다. 작은 부자예요. 예. 되시겠죠? 이제 생각 바뀌었습니까? 예. 대박이네. 예. 아니, 중교회가 얼마나 큰 부자 되시려고.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저 한 50억, 100억 정도, 200억 정도 그 말도 여유가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상위 1%는 들어가잖아. 예. 근데 작은 부자는요, 누구나 될 수 있거든요. 노력만 하면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 인생을 잘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만 잘 잡으면 작은 부자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한 평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서 기회가 몇 번 온다? 들어봤죠? 그 3번. 예. 그 중에 하나만 잡아도 부자가 돼. 하나만 잡아도. 예. 여러분들은 못 잡았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그 인생에 기회가 3번 켰는데 그 3번의 기회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면 부자가 되지. 가르쳐 드릴까요? 이건 공짜로 안 되는데 수업보다 중요한 건데, 예. 일단 가르쳐 드릴게요. 예. 틀림없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잡으면 부자가 돼요. 첫 번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인정 안 해요? 예. 우리 부모님이 어느 회사 대표라 그냥, 예. 스펙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평생 걱정 없으니까. 예. 저는 첫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놓쳤다면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두 번째 기회는요, 자식을 잘 만나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림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 김연아 봐요. 예. 얼마나 벌었습니까? 자식 하나 잘 키우니까. 손흥민이 봐요, 그냥. 예. 엄청나잖아요, 그냥. 예. 자식 하나 때문에. 아쉽지만 저는 두 번째 기회도 놓쳤습니다. 그럼 마지막 기회가 있네, 세 번째. 세 번째는요, 마누라를 잘 만나야 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보자기도 배우자가 진짜 또 어느 회사의 대표라, 그냥 엄청난 회사의 대표라. 상속받으면 n분의 1인데, 그렇잖아요. 평생 걱정 없는데. 그러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아시지만 저는 그것도 놓쳤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자가 못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별로 그 정답은 아닌 것 같죠. 예. 지금까지는요,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 거고요. 보통 사람이면 이 세 가지 잡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야. 예. 그러면 결국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길을 전부 다 놓쳤다면 마지막 기회가 있거든. 그걸 강조하려고요. 그것만 잡아버리면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작은 부자는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예. 그러면 얘는요, 바로 자 답을 알려주기 바라는데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를요. 힌트는 넉자입니다. 넉자. 뭐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건검전략 하더라고요. 그거 보지 안 됩니다. 우리 친구는요, 건검전략 하는데 아직까지도 노가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 또 얘기합니다. 내자니까 로또 복권 하시더라고요. 네. 평생 해봐야 평생 되는가. 네. 그러니까 자, 답 찾기가 좀 애매모호하다면 제가 석자만 알려드릴게요. 석자만. 그럼 한자를 맞출 거예요. 인간 종입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인간 잡종하는데요. 인간 잡종이면 노숙사밖에 못해. 정답 알려드릴게요. 인간 독종입니다. 인간 독종. 네. 어차피 한 번 살 인생 좀 독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 자수성가. 예.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사시 패스하고요. 벨리사 패스해버리면 얼마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 귀한 자격은 땄다. 시수가 훤하잖아요. 의사가 되었다. 지독하게 공부해가지고 고시 패스했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누구나 인정을 해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사시 패스합니까? 별에서 시험 됩니까? 지금은 중개사인데요. 그렇잖아요. 중개사도 부자 될 수 있거든요. 저희 대표님만 해도 1년에 7억, 10억씩 버는데 변호사보다 나아요. 저희 지역에서 상위 5% 안에 들어갑니다. 중개사도요. 상위 5% 안에 들어가면요. 매덕을 쉽게 벌어요. 거기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중개사 죽으라고 독하게 하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일단 원래 한 해만큼은요. 지독한 독종이 안 돼도 괜찮아요. 약간 독종. 약간만 독하게 하세요. 절대 평범하게는 하지 마세요. 뭐든지 인생은요. 좀 독하게 살 필요 있거든요. 내가 하는 이 공부 합격해서요. 실무는 진짜 지독하게 열심히 하세요. 진짜 부자 될 거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독종근성. 오늘부터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독종근성만 바라게 되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은요.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빠른 부자가 되도록 해요. 자, 그러면 교재 봅니다. 부자의 위험부터 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229페이지죠. 위험 종류가 5개 나오는데 지금부터 첫 자만 동그라미 1번 사업상 위험 사자 동그라미 2번 금융적 위험 금자 3번 법적 위험 법자 4번 유동성 위험 유자 마지막으로 5번 인플레 위험 인자.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보시면 위험 화살표 네모 5칸 있죠. 뭐지?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이 이때 사금법인유 이렇게 암기가 됐을 거예요. 5가지. 이런 데서 문제 났다면요. 무조건 점수를 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먼저 1번 사업상 위험은 제목 그대로 플러스 사업 자체 생기는 위험이다. 종류가 3개 있죠. 자, 3개도 지금부터 첫 자만 동그라미 1번 시장 위험 시자 동그라미 2번 운영 위험 운자 3번 위치적 위험 위자 합치니까 뭐 시운위. 빨리 읽으면요. 시운위. 문제가 쉽니 안 쉽니 쉬우니 안 쉬우니 하죠. 그래서 시운위 3가지입니다. 시운위 3가지. 하나씩 봅니다.
시장 위험은요, 시장 상황 밑줄. 요즘 시장 굉장히 안 좋죠. 예. 뭐,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타격도 큰데, 요즘 또 이제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산도 무슨 관세를 그렇게 올리는지 그렇잖아요. 너무 불안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시장입니다. 그러면요, 시장 위험은 누구나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외부적인 피할 수가 없잖아. 피할 수 없으니까 피할 수 없는 위험은 다른 말로 체계적 위험이다. 시장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다.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2번 운영 위험은요. 운영을 잘하면 돼. 따라서 자 항목 밑줄 하세요. A번 사무실 관리 밑줄, 근로자의 파업 밑줄, 영업 경비의 변동 밑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죠. 운영을 잘하면 돼. 피할 수 있잖아요. 얘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가 된다? 비체계적. 비체계적.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다음 3번요. 위치 위험은 부동성 밑줄. 예. 얘는요.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 있죠. 그죠? 왜? 내가 현명히 판단해서 나쁜 위치는 내가 피하면 돼. 안 사면 돼. 피할 수 있으니까 얘도 뭐죠?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이상 시온이 세 가지가 바로 사업상 위험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금융적 위험은요. 자, 두 번째 줄 밑줄합니다.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금 이전엔 채무 불행성은 높아지게 되고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죠. 지난 시간 메모해 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나친 높은 금리가 뭐지? 원리금 못 갚는다. 금융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투자 금액을 전부 내 돈,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면 은행에 빌린 것 없잖아. 이럴 때는요. 금융적 위험은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법적 위험은요. 자, 1번 정도 밑줄 할까요? 부동산 세제 또는 감가상각 변경이다. 법이 바뀌어요. 그것만큼 위험을 초래한다. 법적 위험이 되고요. 4번요. 유동성 위험이란 첫 줄 밑줄 합니다. 대상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밑줄 하시고요. 얘는 뭡니까? 부동산 몇 억씩 하니까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싸게 팔아야지. 금매. 손해보고 팔죠. 바로 유동성 위험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플레 위험. 인플레가 뭐라고 했죠?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인플레 위험. 따라서 자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또 하면 2번 보시면 2번 특히 은행은 금융기관은요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밑줄입니다. 변동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자 변동이자는 인플레만큼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인플레임을 피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호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상 위험은 크게 5가지가 사금법인요 5가지입니다. 자 다음에 02번 수익률. 우리 책을 보시면 수익률 종류가 3개 나와요. 목차 2번 기대수익률. 오른쪽 페이지 3번 요구수익률. 한 장 넘어가요. 4번 실현수익률 3가지입니다. 자, 요 3가지를 정리하죠. 자, 지금부터 수익률 3가지는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수익률 종류가 3가지 나옵니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자, 기대수익률 중요하다 별표하시고, 요구수익률도 중요하다 별표하시고, 얘는 패스, 안 중요해요. 2가지만 집중합니다. 하나씩 보자면요. 먼저, 기대수익률 하게 되면 쉬운 말로, 예상되는 수익률, 예상 수익률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자면요. 어떤 사람이 5억 갖고 있어, 현금. 5억 갖고 있다.
5억 갖고 상가를 사야지. 만약 상가를 사게 되면 예상되는 수익은요, 1년 동안에 20%의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됩니다. 이때 20%, 얘가 바로 예상되죠.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 그래서, 자, 기대 수익률은 뭐지? 내가 사고 싶은 물건, 대상 물건. 이는요, 대상 물건입니다. 투자 대상입니다. 두 번째, 요거 순위는요, 투자 대상 자체가 아니고요, 비교 물건. 비교하는 비교 물건입니다. 항상 비교할 적에는 반드시 위험. 위험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 순위는요, 위험이 반영된 수익률입니다. 위험. 그러면 잠시 책을 봐요. 교재 보시면요, 231페이지. 3번, 요거 수익률. 동그라미 1번, 요거 수익률은 첫 줄부터 밑줄 하시면 두 줄, 밑줄합니다. 투자에 대한 위험 때문에, 위험 동그라미, 위험이 나왔잖아. 위험 때문에 투자가 대상 버튼의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자,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 동그라미. 자, 요것은요,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억과저는 최소입니까? 최대입니까? 최소예요, 최소. 속지 마세요. 우리 시험은요, 최대를 집어넣어. 최대는 틀린 말이에요. 최대가 아니고 최소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위험을 감안했잖아. 뭘 하지? 비교하자, 비교. 만약 여러분이 5억 갖고 있어. 예? 상가를 살려고 해요. 그런데 20% 높은 수익 예상이 된다. 이러면 기대 수익입니다. 그런데 5억 갖고 있지만 이것저것 비교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5억 갖고 상가 대신에 코인 살 수도 있고요. 땅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도 살 수도 있고 비교할 게 많잖아요. 그럼 이제 주식과 비교해요. 주식과 비교합니다. 얘가 뭐니까 비교하니까 바로 요거 수익입니다. 이때는 항상 뭘 반영하지? 위험을 반영하죠. 위험. 주식은 위험한 거 많습니다. 그랬더니 주식을 1년 동안에 10% 수익을 먹을 수가 있게 돼. 10%. 이건 뭐죠? 최소한의 요거 수익률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 상가 사면 20%라. 주식을 사면 10%라. 당연히 주식 안 하고 상가를 투자하겠네. 그럼 이때 위험이 반영됐다. 얘가 바로 최소한의 요거 수익률입니다. 비교했습니다. 결론. 투자를 하면요, 기대가 커야 된다. 요구가 커야 된다. 기대가 높아야 됩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둘 중에서 무엇이 항상 양자를 비교하면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투자 결정. 항상 요거는 위험이잖아요. 예. 요수는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무슨 못 박아버렸어요. 항상 요것은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기대보다 요구가 작아야 됩니다. 요거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무조건 요구가 크다, 다 틀린 말입니다. 기대가 높아야 됩니다. 실현 수익은요, 이제, 처분이에요, 처분한 수익률이다. 상가를 샀는데 몇 년 뒤에 팔았대. 처분한 수익률이 바로 실현 수익률입니다.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강의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네모가 되어 있어요. 네모. 네모 하나, 네모 둘, 네모 셋. 얘를 비교하자. 그러면 그 아래에 이렇게 나 있죠. 사전 수익률. 다음에 사후 수익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 수익률은 바로 계획된 의도다. 계획된 수익률입니다. 반면에 사후적 수익률은요, 이미 실현되어서 실현된 것이다. 실현된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계획하는 거니까 미래형, 미래. 앞으로 미래형이고. 실현되었다. 이미 과거형.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자, 계획하는 겁니까? 실현된 겁니까? 계획하는 거잖아. 예. 항상 투자 수는요, 뭘 따진다? 사전 수익률, 얘를 따지는 것이지 사후 수익률은 투자의 기준은 될 수가 없다. 두 가지 구분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수익률을 이제 사전인지 사후인지를 집어넣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사전일까요? 사후일까요? 예, 예상하잖아요, 예상. 사전 수익률은 사전. 사전 개념.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요, 사전일까요? 사후일까요? 얘는요,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 하는 최소 수익률이니까 위험을 감안했다, 얻고자 하는 거라. 그는 뭐지? 사전. 이것도 계획된 위험을 감안할 때 계획하는 거야. 그러면 실현 수익률은요, 사전이다, 사후다? 실현되었죠. 그러니까 사후. 그러니까 투자한다는 것은 항상 사전 수익률을 비교하니까 요거 두 개만 비교하는 거지. 얘는 나가래, 캔슬입니다. 심한 거예요. 투자의 기준은 결코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 기대건 요거든지 공통점은 이거는 둘 다 사전. 그럼 다음에 차이점이 뭘까요? 하는 게 또 네모독에 나오네. 여기서 이제 갈라집니다.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냐? 바로 내부 수익률. 그리고 외부 수익률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말 그대로 내부. 그러니까 대상 물건 자체를 말해요. 자체. 반면에 외부는요, 말 그대로 외부적으로 비교하자, 비교. 외부 물건. 외부적으로 비교하자, 비교 물건. 비교하는 외부적으로 비교한다.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내가 옷 갖고 직접 상가를 사니까 이가 뭡니까?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이런데 신중히 비교하자. 이렇게 주식과 비교하자. 얘가 뭐죠? 외부 수익률입니다. 보면 됩니다. 기대 수익률은 내부다, 외부다. 내부 수익률. 여기는 비교하니까 외부 수익률. 한눈에 보이죠? 결국 두 가지는 공통점은 사전 수익률인데 차이가 뭐지? 얘는 내부적인 수익률, 얘는요 외부 수익률.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에 투자 분석 기법을 공부하면 순평가법 들어보셨죠?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음 주 공부하는데 내부 수익률 하게 되면 약어로 IRR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다음 주에 공부할 내부 수익률은 똑같은 말로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를 비교하니까 상가를 선택하고 주식은 포기했잖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가를 선택하고 주식은 포기했잖아요. 다른 말로 기대 수익이 높으니까 기대 수익을 선택하고 요구 수익 얘를 포기했잖아요. 둘 다 선택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니까 기대가 높을 때 결론적으로 얘를 선택하고 얘를 포기합니다.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요구 수익을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화살표. 포기했죠. 예. 포기한 것이 바로 다른 말로 기회비용입니다.
투자의 기회비용이다. 투자의 기회비용이다. 투자니까 얘를 선택하고 얘를 포기했지. 항상 이것은 투자에서 포기한 대가입니다. 포기한 대가. 그래서 기회비용 하게 되면요, 바로 포기한 최대금액이 있죠. 포기한 최대금액. 포기한 무슨 금액? 최대금액입니다. 포기한 대가, 쉬운 말로 포기한 대가. 인생은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평생 선택하는 선택. 사람은 누구든지 선택하면요, 다른 걸 포기해야 돼, 포기. 항상 뭘 따진다. 내가 선택한 만큼 포기한 대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오전반에요, 학원 나오셔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공부 시간에 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가정을 포기했지, 직장을 포기했지. 그렇잖아요. 예. 또는 친구가 만난다고 포기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 중개사 공부 때문에 A, B, C, D 누구든지 다르겠지만은 누구는 직장을 포기하고, 누구는 가정을 포기하고, 누구는 연애를 포기하고, 예. 등등등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값어치 큰 것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큰 게 뭐죠?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대신에 뭐였지? 직장 근무예요.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이 1년 공부할 거 직장 근무하게 되면 연봉을 쳐도 3천만 원 더 벌잖아. 4천만 원 잡을까요? 여러분들은 4천만 원에 책값부터 음식 사 먹지 교통비 다 포함해가지고 그 금액 따지면 5천만 원 넘어갑니다. 그걸 포기하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기회비용은요, 그냥 몇백만 원이 아니야. 5천만 원 넘어갑니다. 하물며, 예. 어떤 분들은 공부를 오래 합니다. 예. 장거리. 마라톤 선수도 아닌데 말이죠. 일하고 2년도 쉬면 안 돼. 3년째 하더라. 그런 분들은요, 엄청난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거야. 1년마다 5천만 원 손해보는 건데 2년이면 억대가 넘어가. 몇 년도 해봐. 몇 억을 손해보는 거야. 예.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공부는 정말 기회비용이 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기회비용이 큰 것들은요, 질질 끌면 안 좋아. 빠른 게 좋아요. 사실 가장 현명한 사람은요, 이 공부를 딱 1년 했다. 잘하는 겁니다. 1년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10달 만에, 아니면 8개월 만에, 심지어 6개월 만에 동창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있어요. 예. 많다고 볼 수 없지만은요,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정말 현명한 사람입니다. 왜? 기회비용을 확 줄인 거잖아.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절대 길게 하지 마세요. 기회비용입니다. 자, 한눈에 뵈게 되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다른 말로 이꼴 사전 수익률, 이꼴 내부 수익률. 요 수익률은요, 이꼴 사전 수익률, 이꼴 외부 수익률, 이꼴 투자 기회비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요, 230페이지 제목만 보세요. 기대 수익률 이꼴 괄호 밑줄입니다. 예상 수익률 밑줄, 내부 수익률 밑줄. 감이 올 겁니다. 다 적어드렸어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2번, 3번. 요 수익률은 괄호 밑줄입니다. 최소 수익률 밑줄, 외부 수익률 밑줄, 맨 끝에 기회비용 밑줄. 설명 다 끝났어요. 우리 시험은요, 되게 까다로운 문장을 이렇게 물어요. 요 수익률은 사전 수익률로서 투자의 기회비용인데 내부 수익률을 의미한다. 들렸잖아요. 외부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은 투자의 기회비용과 거리가 멀다. 틀린 말입니다. 기회비용을 말합니다. 되시겠죠? 다음에 자, 하나씩 봅니다. 강의 노트 보시면요, 이제 내려가요. 참고표 2개 납니다. 참고표 2개. 첫 번째 참고표는요, 기대 수익률 참고표는 뭐지? 계산 문제 대비해서 안 쓸게요. 계산 문제는 확률 곱하기 수익률의 가중 평균의 합으로 구한다. 나와 있죠. 얘는요, 지난달에 풀어드렸기 때문에 이번 달은 여러분이 교재 계산 문제 참고하시고 또 다음 과정에 또 풀어드릴게요. 확률 곱하기 수익률의 가중 평균의 합으로 구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요 수익률은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율이다. 요거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요거 수입니다. 자, 하나씩 본다면요. 요거 수익률 하게 되면 첫 번째, 무위험률은 순수한 시간의 대가예요. 시간의 대가이다. 시간만 지나가면 보장받습니다. 은행의 정기적금 이율 가만히 잠을 자도 보장받습니다. 또는 회사채, 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어도 보장받는 것이 무위험률입니다. 두 번째, 위험 할증률은요, 제목 그대로 위험의 대가다. 위험의 대가이다. 자, 유의할 점은요, 요때 요 위험은요, 모든 위험이 아니고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체계적 위험만 가리켜요. 어떤 위험?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만 가리킵니다. 다음에 여기다가 예상 인플레가 추가되면 이것도 위험과 관계되는데 얘가 주어진 것이 바로 피셔 효과죠. 예. 주어진 것이 피셔 효과이다. 계산 문제에서요.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만 항상 학교론 계산 문제에서 얘가 뭘로 쓰이더라? 할인율로 쓰인다. 요거 수익률이 현재 가지고 할 때 할인율로 쓰인다. 같은 말입니다. 할인율로 쓰인다. 그러면 계산 문제 숫자를 넣으세요. 무위험률 5%다. 위험률 2%다. 예상 인플레이율 1%다. 다 더해주면 돼. 얼마가 된다? 8%.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때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뭐지? 얘도 커지겠지. 따라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비례관계.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죠. 먼저 첫 번째.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만큼 요거는 수익률, 수익도 높아지더라. 그래서 네모되어 있죠. 그죠?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러나 두 번째,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만큼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더라. 화살표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이제 위험 수익 비례 관계, 위험 가치 반비례 관계. 이 지문이 잘 나옵니다. 쉬운 지문인데 잘 나와요. 빈출 지문입니다. 당연히 얘는 상식이죠. 예를 들면 자, 우리 집이 있어. 우리 집. 우리 집 옆에 장례식장 생겼대. 얼마나 어떻게 보면 혐오스럽죠. 그죠? 위험하잖아요. 그만큼 집값은 독 떨어지겠지.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자, 이때 얘를 확장합니다. 확장하니까 강의 노트는요. 강의 노트는 아래에 체크된 거 없으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추가로 메모 좀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연결할 것은요. 여기까지 보자. 부동산 투자 가치 이꼴 분자분모 장래 기대 수익
나누기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장래 수익을 현재 가지고 할 때 얘가 다른 말로 뭐지? 요거 할인율. 얘가 다른 말로 할인율입니다. 이때 요구 수익률 하게 되면 앞에서 봤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율. 이건 안 쓸게요. 요것만 보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주 기분 좋은 계산 문제로서는 우리 처음은 13회 때, 34회 때, 2년 전 두 번 계산 문제 출제되는데 이거는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문제 확인. 오늘 프린트 보세요. 13번 13번 매년 2천만 원의 확정적 소득이 영구히 기르는 토지가 있다. 자, 여기서 수익 얼마? 2천만 원. 뭐만 남았죠? 요구수익만 남았네. 네. 이때 시장에서 국공채 이율이 5%가 뭐죠? 무위험률. 얘가 뭐지? 5%. 계속해서 위험 할증률이 3%다. 이때 투자 가치 무슨? 위험 할증률이 3%다. 이때 투자 가치는 뭐지? 얼마나 쉬운 겁니까? 점수 그냥 주는 것이고. 합 몇 프로? 8%. 따라서 2천만 원 나누기 0.08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2억 5천만 원 나온다.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요. 자, 결론 정리합니다.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지더라. 이미 공부했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나왔네.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그러면 분모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값은 작아지죠. 따라서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치는 반대로 작아지더라.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얘가 몇 번? 2번. 자, 여기까지 보면서 교재 확인, 교재 봅니다. 교재 볼게요. 자, 231페이지 3번 요구수익률을 자,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2번 보게 되면 위험과 수익은 상쇄 관계다. 상쇄 관계가 다른 말로 비례 관계. 그러니까 지금 문장들이 전부 다 요 설명에서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박스 있죠. 공식 박스. 요술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율. 요거 설명 다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는 다 부연 설명입니다. 그러면 233페이지. 233페이지 보시면요. 큰 목적 03번. 아니요. 괄호 3번요. 괄호 3번. 자, 괄호 3번 보게 되면 투자의 결정이 있죠. 투자 결정 박스. 자, 투자정 보게 되면요. 결국 투자는 기대 수익률이 요거보다 클 때 투자한다. 기대가 높을 때. 항상 요거는 작아야 됩니다. 자, 03번 투자 위험 관리는요. 참고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04번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얘는요. 결과만 하시면 돼요. 결과. 결과는요. 우리 처음은 상시 다음 페이지 보면 계산 문제 있죠. 다음 페이지 236페이지에 투자 가치는 요거잖아요. 이거. 다 적어드렸고. 알아, 계산 문제는요. 34의 기출 문제죠. 예.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푸시면 돼. 예. 방금 문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자, 3번 투자 의사결정에서 고로 1번, 고로 2번, 고로 3번이 있죠. 고로 3번 투자 결정에서 한 줄만 기억하세요. 1번 밑자입니다.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커야 된다? 투자 가치가 클 때. 시장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클 때 누구나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238페이지. 제3절 포트폴리오. 01번 평균 분산법이 나옵니다. 다음에 02번 변이 계수가 나와요. 3번 최적의 포트폴리오다. 자, 얘는요, 이들을 보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체계를 잡는 게 좋아요. 체계를.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필기하는 거는 따로 강의 노트 없거든요. 그러니까 책에다가 뭐 필기하시든지 아니면요, 강의 노트 여백에다 하시든지 약간의 필기는 필요합니다. 자, 체계만 잡으시면 돼요. 먼저 평균분산 결정법이 나옵니다. 우리 책이 목차 평균분산 법이 나오죠. 연결합니다. 평균분산법의 적용이 X예요. 즉, 적용이 곤란하대요. 평균분산법 적용이 곤란할 때, 첫 번째, 포트폴리오, 다른 말로 분산 투자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쓰거나, 두 번째, 변이 계수를 쓰게 됩니다. 요 툴만 잡으시면 돼요. 평균분산법을 먼저 안 다음에 얘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때 나머지 두 개를 쓴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틀을 잡아주고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균분산법이 뭡니까? 부터 봅니다. 이건 쉬운 거예요. 먼저 평균은 다른 말로 수익이죠. 분산은 위험이죠. 자, 일반 통계학에서는요, 수익을 측정하는 것은 소득의 기대값으로 측정합니다. 기대값으로 측정하고요. 자, 위험을 측정하는 것은 바로 표준편차. 표준편차로 위험을 측정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은요, 얘가 한 묶음이 되고 얘도 한 묶음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수익은 기대값, 위험은 표준편차. 자, 이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A와 B를 투자합니다. 만약 A에 투자하면 예상되는 수익은 12%. 위험은 6%. B에 투자하면요, 예상되는 수익은 12%. 위험은 4%. 비교되죠? 자, A, B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요, 둘 중에서 A와 B 중에서 뭘 선택할래요? B를 선택하죠. 어려운 거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자, A, B 둘 다 수익이 똑같으면 둘 중에서 위험이 큰 쪽, 작은 쪽, 위험이 작은 B를 누구나 선택합니다. 얘가 바로 평균 분산법입니다. 자, 따라서 결론. 평균 분산법은요, 위험과 수익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은 반드시 똑같아야 됩니다.
수익이 똑같으면 뭐지? 위임이 작은 쪽입니다. 거꾸로 위임이 똑같으면 수익이 어떤 쪽? 높은 쪽이죠. 위임이 똑같으면 높은 쪽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럴 때는요, 분산 투자 필요가 없습니다. 왜? 확실히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속된 말로 뭐죠? 이럴 때. 올인. 몰빵이죠, 몰빵. 예. 이때는요, 몰빵이 쉬워. 똑같은 수익이면 위임이 작은 쪽에 누구나 몰빵하면 돼. 이럴 때는요, 분산 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자, C가 있다, C가. 12%다. 위험은 2%다. 제 쪽에 뭘 투자하죠? 투자하죠, 그죠? 수익이 똑같으면 위는 최고 작은 쪽이잖아. 예, 얘가 바로 평균분산법이다. 숫자 바꿔볼게요. 얘가 11%고, 얘가 5.5%고, 얘가요 13%고, 얘는요 6.2%다. 수익이 다 다르잖아. 위험이 다 다르잖아. 이때는 한눈에 안 보이잖아요. 얘가 뭡니까? 수익이 다 달라. 위험이 다 달라. 다 다르면요, 평균분산법을 적용할 수가 어렵잖아. 어렵잖아요. 이럴 때에 뭐죠? 포트폴리오나 변형기술을 쓴다. 포트폴리오가 뭡니까? 얘가 다른 말로 분산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면 주세요. A 주식, B 주식, C 주식은요, 수익이 다 다르잖아. 위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빵 못해. 몰빵하면 큰일 나잖아요. 각각 뭐지? 분산투자. 예. 다 다르니까. 아니면 변형에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되시겠죠? 다시 원래대로 쓸게요. 따라서 평균분산법은 어느 한쪽이 동일하면요, 나머지 선택이 수월합니다. 여기까지 책 보고 확인. 238페이지입니다. 01번 평균분산법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2번하고 3번 묶어주세요. 2번, 3번. 2번 일반적으로 수익성 밑줄을 나타내는 지표로는요, 맨 끝에 기대치 밑줄, 수익은 기대치. 두 번째 줄, 위험 밑줄. 위험은요, 분산이나 표준편차 밑줄. 다 적어들었습니다. 수익은 기대치, 위험은 표준편차. 3번은요, 자, 평균분산법이란 한줄 밑줄 하세요. 두 대안의 수익률이 똑같으면 분산,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하고, 분산,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것을 선택, 밑줄. 자, 칠판 보시면, 그러면 수익이 다 달라요. 위험이 다 달라요. 이때는요, 얘를 쓸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분산 투자를 하든지 변이계수를 쓰게 됩니다. 이때 포트폴리오는요, 따로 파트가 많아. 그러니까 나머지 교재 뒤에 분량을 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지? 변이계수, 변이계수. 변이계수가 뭡니까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만약에 출제가 안 되었다면 저는 패스하겠는데요. 지문이 한 2번 나왔거든. 아는 게 좋아요. 예. 변이계수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우리 책을 보게 되면 설명이 아주 좀 정리가 안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설명드리고 보시면 수월합니다. 변이계수. 공식부터 보자. 변이계수. 변이계수는요, 분자 분모인데요, 분자가 위험, 분모가 수익입니다. 단위당 위험 나누기 수익입니다. 공식 간단하죠. 자, 이런 간단한 공식은요, 여러분들 암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거 그렇죠, 그죠? 아닙니다. 이게 졸라 헷갈려, 그냥. 여러분들 당장 내일 돼가지고 이거 한번 돌려봐요. 단어가 2개인데요. 위험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게 막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오히려 암기해도 돌아서면 헷갈려 버립니다. 똑부러지 암기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만만하게 생각해요.
변이계수. 변이계수. 첫자, 끝자 떠올리죠. 첫자, 끝자. 변이계수. 첫자가 올라갑니다. 끝자는 내려와요. 변이계수. 근데 끝자는 쉽죠. 수는 수익이니까. 이건 쉽잖아요. 근데 첫자는 뭐지? 변이 위험이다. 왜 변이 위험이 됩니까? 변이 뭡니까? 똥이잖아, 똥. 예. 똥 하니까 둘 중에 어디 속한다? 위험이지. 변이계수. 그러면 이제 짧아도 안 까먹어. 변이계수만 나타나면 첫자, 끝자. 변이계수. 예? 그래서 위험 나누기 수익이다. 이제 안 까먹어요. 이렇게. 변이계수. 변이계수. 그러면 다시. 자, 여기서 A, B 이렇게 있잖아.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B를 누구나 선택하잖아요. 답이 나왔죠? 누구나 B를 선택하잖아. 답이 나왔습니다. 이때 변이계수를 대입해 볼까요? 자, 위험 나누기 수익입니다. 자, 불러줘요. 위험 얼마? 6. 수익 12. B도 불러줘요. 위험 얼마? 위험 4. 수익은 12 됐죠. 변이계수. 얘가 변이계수야.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니까 암산 0.5가 되고요. 얘는 3분의 1이니까 약 0.33 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근데 결론, 답은 나왔잖아. 누구나 B를 선택하잖아. 누구나 B를 선택하잖아. B를 선택하잖아요. 결론, 변이계수는 높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을수록 유리하다. 변이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하다. 낮다는 게 뭐지? 위험이 작다 말입니다. 위험이 작다. 되시겠죠? 자, 지금까지 변이계수는요, 분자분모야. 예. 그런데 제가 충분히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숫자까지 대입했습니다. 왜?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난 적이 있었으니까. 결론은요, 변이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하다. 그럼 다시 보세요. 요거 몇 번,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결과가요. 그러면, 자, 우리 시험은 이렇게 묻습니다. 옛날에는요, 여기까지가 지문이야. A는 수익 12%, 위험 6%, B는 수익 12%, 위험 4%. 1대 변이계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 다 구해야 되거든요. 이때 결론은요, 다 신뢰하고 A가 유리하다. 틀렸지. B가 유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문 중에서 이때 변이계수는 A가 우월하다. 틀렸지. B가 우월합니다. 그러면 이 계산 과정을 이렇게 다 빠르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문은요, 특히 변이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 지문도 최근에 잘 묻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예. 그래서 항상 수익이 다 달라. 위험이 다 달라. 이럴 때는요, 일일이 변이계수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자, 그러면 책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재 봅니다. 239페이지예요. 1번 변이계수는 이제 분자분모 눈에 들어옵니까? 표준편차가 위험이고 기대 수익률은 수익이고 위험 나누기 수익이다. 변이계수. 2번요. 2번 변이계수는 자 단위 수익률당 위험이다. 공식 맞잖아요. 밑줄 하세요. 변이계수가 낮을수록 위험이 작아서 유리한 투자가 된다. 변이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하의 포트폴리오는 제가 분명히 여러 가지 설명은요, 1월달, 2월달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꼭 그 과정을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투자 나머지 부분을 다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